네, 안녕하십니까. 실과라는 과목을 맡아 발표하게 된 저는 김성진이고, 다음 발표자는 김다혜 학생입니다. 실과는 학생들이 이를 중요성을 알고 실천적인 학습 활동을 통하여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교과입니다. 실과의 2015 초등교육과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교과별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교수 학습 방법, 평가 방법 순입니다. 저는 1번과 2번, 다음 발표자는 3번과 4번을 맡아서 발표하겠습니다. 실과의 교과별 목표입니다. 총괄 목표와 세부 목표로 나뉩니다. 총괄 목표는 실과는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을 함량하여 실천적 문제 해결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기술에 대한 실천적 학습 경험을 통해 기술적 지식, 기능, 태도를 함량하여 기술적 능력을 높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과 창조적인 기술의 세계를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부 목표는 가정과 기술로 나뉘게 됩니다. 가정에서 세 단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단원인 인간 발달과 가족은 긍정적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관계 형성 능력과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 가정생활과 안전 단원은 노작 활동을 통해 체험, 비판적 사고와 반성적 행동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적 문제 해결 능력과 생활 자립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원관리와 자립 단원은 공동체와 환경을 고려한 생활 자원의 관리와 미래를 준비하는 생애 설계를 통해 자신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삶을 위한 관계 형성 능력과 생활 자립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술은 기술 시스템 단원과 기술 활용 단원으로 나뉘게 되는데 세부 목표는 기술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기술적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 기술 활용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 가능한 기술 활용 능력과 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을 기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시스템 설계 능력과 기술적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실과의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체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은 배우게 되는 실과가 가정생활 분야와 기술의 세 개 분야로 나뉘게 됩니다. 가정생활은 인간 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자원관리와 자립이라는 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원의 핵심 개념은 발달, 관계, 생활문화, 안전, 관리, 생애 설계입니다. 핵심 개념을 기준으로 아동기 발달의 특징, 나와 가족의 관계 같은 세부 내용들을 배웁니다. 기술의 세 개 분야는 기술 시스템과 기술 활용 단원으로 나뉩니다. 기술 시스템 단원의 핵심 개념은 창조, 효율, 소통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창조에는 생명 기술 시스템, 효율은 수송 기술과 생활, 소통은 소프트웨어의 이해 등을 배우게 됩니다. 기술 활용 단원의 핵심 개념은 적응, 혁신, 지속 가능으로 일과 직업의 세계, 발명과 문제 해결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취 기준을 보겠습니다. 성취 기준 앞에 6실 0101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일 앞에 6은 6학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은 실과에서 나왔고 그 다음 01은 영역 번호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01부터 03까지는 가정생활 그리고 04부터 05까지는 기술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끝에 나와 있는 01은 영역별 성취 기준 번호입니다. 인간 발달과 가족 단원의 성취 기준은 총 4가지입니다.
아동기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의 특징 및 발달의 개인차를 알아 자신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설명한다. 아동기에 나타나는 남녀의 성적 발달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성적 발달과 관련한 자기관리 방법을 탐색하여 실천한다. 주변 가족의 모습을 통해 나와 가족의 관계 및 역할을 이해하고 다양한 가족의 가정생활 공통점을 파악하여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에 대하여 서로 간의 배려와 돌봄이 필요함을 이해한다입니다. 가정생활과 안전단원의 성취 기준은 총 10가지입니다. 건강을 위한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과 조건을 알고 자신의 식사를 평가한다. 성장기에 필요한 간식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간식을 선택하거나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며 이때의 식생활 예절을 적용한다. 옷의 기능을 이해하여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적용한다. 다양한 식재료의 맛을 비교 분석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적용한다. 바느질의 기초를 익혀 간단한 수선에 활용한다. 간단한 생활소품을 창의적으로 제작하여 활용한다. 자신의 신체 발달을 고려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옷차림을 실천한다. 생활안전사고의 종류와 예방 방법을 알아 실생활에 적용한다. 안전과 위생을 고려하여 식품을 선택하는 방법을 탐색하고 실생활에 적용한다. 밥을 이용한 한 그릇 음식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준비 조리하여 평가한다. 자원관리와 자립단원에서 성취 기준은 총 6가지입니다. 옷의 종류와 용도에 맞게 정리 보관하는 방법을 알고 환경과 관련지어 옷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시간 자원의 특성을 알고 올바른 시간 관리 방법을 탐색한 후 실생활에 적용한다. 용돈 관리의 필요성을 알고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고려한 합리적인 소비 생활 방법을 탐색하여 실생활에 적용한다. 쾌적한 생활 공간 관리의 필요성을 환경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올바른 관리 방법을 계획하여 실천한다. 가정일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원들의 역할을 탐색하고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가정일을 찾아 계획하고 실천한다. 기술의 분야에서 기술 시스템 단원의 성취 기준은 총 11가지입니다. 가꾸기와 기르기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식물 자원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생활 속 식물을 활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가꾸기 활동 그리고 돌보고 기르는 과정을 실행한다. 수송과 수송수단의 의미를 알고 수송수단의 기본 요소를 설명한다.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수송수단을 구성하고 제작한다. 자전거의 구성 요소와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절차적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의 순서를 생각하고 적용한다.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하여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을 체험한다. 자료를 입력하고 필요한 처리를 수행한 후 결과를 출력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순차, 선택, 반복 등의 구조를 이해한다. 네, 마지막으로 기술 활용 단원의 성취 기준은 총 8가지입니다. 일과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나를 이해하고 적성, 흥미, 성격에 맞는 직업을 탐색한다.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 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사이버 중독 예방, 개인정보 보호 및 지식재산 보호의 의미를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생활 속에서 로봇 활용 사례를 통해 작동 원리와 활용 분야를 이해한다. 여러 가지 센서를 장착한 로봇을 제작한다.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친환경 농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한다. 생활 속의 농업 체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을 이해하고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입니다.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할 김다혜입니다. 우선 첫 번째 단원인 인간 발달과 가족의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동기의 성장 발달의 특징을 조사하도록 하고 자신과 타인의 성장 발달의 특징을 비교 및 토의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통적인 성 역할과 현대의 성 역할을 비교하도록 하고 또 바람직한 성 역할 형성과 관련하여 자기 관리를 위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토의해 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생각해보고 그 조건들이 가정생활 속에서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발표하게 합니다. 네 번째로 성적 발달과 관련된 자기 관리에 대한 실전 점검표, 자기 평가지 등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실천하고 평가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로 다양한 매체에서 볼 수 있는 가족의 유형을 조사하고 이들의 공통점을 비교 및 분석하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로 건강한 가족의 모습에 대해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발표하도록 하며 일곱 번째 가족 구성원 간에 필요한 다양한 요구에 대해 조사하고 서로 간 어떤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지에 대해 토의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단원인 가정 생활과 안전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식품군의 종류,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소 자신의 식습관, 주변 식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발표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간식을 만드는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협동학습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수업을 지도합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별로 때와 장소, 상황에 맞는 옷차림과 의생활 예절에 대해 각 주제를 제시하여 각 조별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로 식재료와 음식의 맛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모양, 색깔, 냄새, 촉감 등을 살펴보고 맛을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의생활 주제의 수업의 경우 거꾸로 수업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다양한 생활 안전 사고에 대해 조사 및 토의하고 조별로 예방법을 주제로 역할놀이, 광고 등을 제작하고 발표해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여러 가지 생활용품과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상 체험 학습을 통해 실제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식품 첨가물, 품질 인증 마크의 의미와 유해식품, 안전과 관련된 의생활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발표해 봅니다. 열 번째로 수업에서 만들고자 하는 음식의 의미와 식사로서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후 이를 고려하여 실습 중심 학습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 단원인 자원관리와 자립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옷관리 문제를 제시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을 토의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과 용돈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정리정돈,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과 방법을 조사 분석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상황 및 문제의 원인과 영향을 토의합니다. 네 번째로 모든 별로 다양한 가정일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조사한 뒤 가족 구성원의 역할 분담을 주제로 여러 매체를 제작해 봅니다. 네 번째로 바느질로 간단한 생활소품 만들기 수업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학생의 성장 정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의 식사 준비 수업의 경우에서 가정에서도 스스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실천 보고서를 과제로 제시하여 이를 수행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술 시스템 단원인데요. 이 단원의 수업에서 생활 원예 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프로젝트형 학습을 통해 모든 과정이 학생의 자기주도적 실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업 특성상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교과서 순서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반려동물의 사육이 학교에서 불가한 경우 가정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찰일지 작성 등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실제 사육활동 이외에도 어항 꾸미기, 강아지집 만들기 등으로 이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간단한 수동수단을 제작할 때는 모든별 협력학습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 학습을 최소화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프로그래밍을 통한 컴퓨팅 사고력 신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섯 번째로 언플러그 활동은 놀이와 학습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히 구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팅적 사고는 다양한 교과를 반영하여 지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원인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세계의 탐구를 모둠의 공동 과제로 제시해 구성원들 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각 주기별로 진로의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세 번째로는 학습자가 로봇과 관련하여 실제적 예시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매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로 학교 여건상 학생 개인별로 로봇 체험이 불가할 때는 동영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발명 교육의 경우 전 과정이 자기주도적 실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섯 번째로 발명 기법에 대해서는 유형을 소개하고 예를 설명해 준 뒤 다른 분야에 사용된 예를 조사하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로 생활 속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 이해시킵니다. 여덟 번째로 저탄소 녹색 성장의 실제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포스터나 UCC를 제작하는 참여 활동을 주도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친환경 농법을 적용해 농사를 짓는 현장, 미래 농업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체험 장소를 견학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직업에 있어서 유명하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평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 인간 발달과 가족의 경우 아동기의 성장과 발달에 관련된 수업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다양하고 실제적인 사례와 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또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평가의 경우에는 계획과 결과뿐만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수행하였는지 등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토의 토론 수업 평가의 경우에는 자료조사 계획, 발표 내용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측면도 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원 가정생활 안전의 경우에는 균형 잡힌 식사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배려와 감사의 마음으로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고 있는지, 편식을 교정하려고 노력하는지 등과 같은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맛을 비교 분석하는 수업의 경우에는 다양한 음식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평가의 초점을 둬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간단한 생활용품 만들기 수업의 경우에는 계획 수립의 과정, 용품의 완성도, 활용 가치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바느질로 간단한 생활소품 만들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교과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고, 또 이때 학생의 성장 정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원 자원관리와 자립의 평가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활동 평가의 경우에는 과제 성과물, 수행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개발 학생의 역할과 기여도 등 다양한 측면을 평가에 반영해야 하고, 시간과 용돈 관리 수업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실제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반성적 성찰을 평가하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 일의 수행과 같이 장시간의 과정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프로세스 폴리오 평가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원 기술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 원예 및 반려동물 돌보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정을 포트폴리오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인성 및 정의적 측면의 평가에 있어서는 사육일지나 지배일지 등을 작성하여 생각이나 감정을 기록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송수단의 효율과 관련된 요소를 두고 경합하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전거 관리를 위한 안전 점검표 만들기 같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평가를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SW 교육을 통한 컴퓨팅 사고력의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학습의 주요 목표는 컴퓨터적 사고력 능력의 신장이므로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평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의 활용 단원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설계한 진로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자료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업 관련 여러 주제를 통합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평가합니다. 세 번째로는 로봇 관련 체험 활동의 실시 후 소감문을 작성하여 평가할 수 있고, 네 번째로 발명 활동의 평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정을 포트폴리오 형태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녹색 성장의 실천적 태도를 기르기 위한 참여 활동의 평가 같은 경우에는 활동 전반에 걸쳐 수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과 2015 초등교육과정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